하고 이번에는 교재 121페이지인데 교재 121페이지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 교재 진도 나가면서 제가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꼭 읽어보라 그랬었죠. 120페이지 보시게 되면 회계충전서에서 어음거래가 입력된 전표를 삭제하는 방법 나와 있는데 거꾸로 해서 없애면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실무에서 이건 시험 문제로는 안 나와요. 여러분이 혹시 입력했다가 등등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 다시 한번 지우고서 입력해보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익혀두면 어차피 배울 때 한번 익혀두면 교재에서 봤으니까 나중에 실무에서도 혹시 이런 프로그램을 다룬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다른 회계 프로그램도 사실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 기능들이. 그래서 한번 연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자격시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실무 업무를 잘 할 수 있게끔 되기 위해서니까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21페이지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앞에서 우리 지금 1년 전에 했던 거하고 오늘 배운 거하고 짬뽕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회사 만드는 일부터 다시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연습한 회사는 123번이었는데요. 101번을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처음부터 끝까지 또 쭉 다 연습할 거예요. 그리고 끝에 부분에는 전 결산까지도 또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만들려면 회계에 가셔서요. 거기 회사 등록 가야 되겠죠? 회사 등록 가셔서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다가 121페이지 보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할 줄 아시니까 전 천천히 얘기하면서 진도 나갈게요. 여러분들도 교재 보시면서 답안지하고 꼭 맞춰보세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답안지 맞추시면서 진도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는 101번이라고 그랬고 회사의 이름은 상공디지털 상공디지털. 그다음에 우린 법인을 사용할 거고요. 사용 기수는 1기 2020년 1월 1일부터 돼 있고요. 네. 이거 2017년 18년도만 지원된다고 하는데 다시 껐다가 다시 깔아야 돼요? 잠깐. 자, 됐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104 81 64800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법인 등록번호는 110 234 567890 대표자 성명은 강상공. 주민등록번호는 별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는 그대로 그냥 입력만 한다 그랬어요.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6 가로에 놓고 남대문로 1가 사업자 등록번호는 02 6013 4567 02 6013 4568. 업종 코드는 510500. 주어진 대로만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립 월일 2020년 1월 1일 기업 연월일은 2020년 1월 02일 등등. 자, 주어진 자료는 다 입력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나갔다가 검색하셔서 등록된 상공디지털 선택 로그인 됐죠?
자, 그 다음엔 신규 거래처 입력합니다. 신규 거래처 등록에서요, 일반 거래처 주어진 거 우선 1101 백두전자 백두전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105-84-56788, 대표자는 김백두. 여기는 매입처 2번이네요. 사용하셔야겠고, 자, 그 다음에 업태는 도소매, 그 다음에 컴퓨터, 주소는 별도로 없네요. 여기까지만 입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 2101 한라유통, 사업자 등록번호는 616-84-3568 616-84-3561, 이름은 강한라, 여기는 매출처 사용하고요. 여기도 똑같이 도소매 컴퓨터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엔 3101 주대한자동차, 사업자 등록번호는 121-83-45670, 대표자는 박대한. 이는 전체로. 그 다음에 업태 종목은 제조, 자동차. 이렇게 끝났고요. 다음에는 금융거래처. 금융거래처에서는 은행 등록부터 먼저 하라고 그랬으니까 은행 등록부터 해줍니다. 은행 등록 F8 누르시고요. 100번 국민은행, 101번은 기업은행, 102번은 신한은행. 됐네요. 그 다음에 금융거래처는 98001, 여기는 국민은행, 자, 여기 잠깐만 보실래요? 여기 거래처 입력할 때 여기 금융거래처 등록하는데 당좌예금 있잖아요. 문제들 보면은 국민은행금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국민은행하고 당좌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해놓거든요. 왜냐면 계정들이 많으니까 사실상 뭐 안 해줘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편의를 위해서 당좌 계정 금방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은행 계좌번호는 742-45-678901, 그 다음에 일반 거래처로 해놓고요. 예금 종료명은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1번 변했죠. 그 다음에 다 됐고, 두 번째 거 8002번 신한은행, 4569-87-1234 보통예금, 됐고,
개설일이 어디 갔냐? 맨 밑에 있죠. 여러분 교재에서 주어지는 것 또는 자격시험에서 주어지는 자료들은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입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카드 거래처. (43) 64-2005-023-0569 메일. F2 눌러서 신한은행 통일금계좌 딛고 BC 카드 9301-1002-246 7890 매출 입금계좌 신한은행 유통이금. 예, 됐네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물류관리로 가셨어요. 거기 부서 등록하고 창고 등록하고 품목 등록 세 가지를 우리 해봤었죠. 요거 순서대로 똑같이 여기 부서부터 등록합니다. 부서는 11번, 부서명은 회계팀. 부서는 부서고요. 얘는 판관비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공통으로 구분한다고요. 얘 사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 팀은 21, 얘는 영업팀. 얘는 부서 똑같이 판관 공통 사용이야 됐고, 그 다음에는 창고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창고 10번 창고명은 상품 창고. 담당자는 영업팀 있고요. 그다음에 20번 얘는 반품 창고. 얘도 영업팀. 그 다음에는 품목 등록. 품목을 상품이라고 그랬었고요. 코드 번호는 101. 아이패드. 규격은 F. 그 다음에 단위는 2. 입출고 창고는 상품 창고. 예,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앞에서 우리 배웠던 창고 품목 등록까지 교재에서는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기본적인 자료만 쭉 다 입력을 해 보신 상황이 됐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123페이지, 124, 그 다음에 125, 124까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끝난 거는 1번, 2번, 3번, 4번까지 끝났고, 125번에 거래 내용들, 거래도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료에 대한 것들 주어진 대로 하나씩 알아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12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다음 거래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날짜는 1월 2일. 상공 디지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수권 보통 주식수 2만 주 중에서 만주, 한 주 금액은 5,000원짜리 액면으로 7,000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지금 이 내용은 일반 점표에서 입력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여기 운용사 2급의 시험에서는 자본, 처음 거래이기 때문에 자본부터 입력해야지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뭔가 하겠죠. 그래서 자본 계정 잘 기억해 두시고 연습할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무조건 1번 문제예요. 얘가 자본금이 있어야지 그 돈 갖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요. 상황이. 자, 그래서 일반 점표 입력으로 가서 이 자본 입금된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날짜는 1월 2일로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지금 주식을 발행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했을 거예요. 자본금은 얼마가 증가하느냐면 거기 5천만 원이 증가하겠죠. 2만 주 수권 자본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권 승인받았던 거죠. 우리가 회사를 갖다가 법인 형태로 설립하고자 할 때 총 2만 주를 발행할 건데 그 중에서 일부만 먼저 발행할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게 수권 자본이란 얘기로 설명했던 것이기 때문에 만주 곱하기 액면 5,000원 남게 되면 5천만 원이 대변에 자본금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자본금으로 5천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얘를 얼마에 발행하고 있대요? 그러면 5천만 원이 아니라 돈 생긴 거는 7천만 원이 생기겠죠? 근데 얘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현금 해주시고, 얘는 현금 거래, 입금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한 전표에다가 다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나눠서 입력해 주시고요. 7천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차이가 얼마나요? 2천만 원 차이 나죠? 그래서 대변에다가는 주식 발행 초과금 빼면 되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 해서 2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월 3일 거래를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연습할 때도 기본적으로 자본금 생기고 난 다음에 어음부터 받았죠. 그래서 어음 우리가 발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어음책에다가 등록하는 것도 해봤단 말이에요. 자, 날짜는 1월 3일이고요. 국민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 맺고서 현금 2천만 원을 당좌이입했다. 그럼 이 거래 자체가 차변에 당좌이금하면 되고 출금거래로 하면 되겠죠. 얘는 출금거래로 당좌이금에다가 거래는 은행은 어디 은행? 국민은행이라 했네요. 당좌 국민은행에다가 얼마를 입금했냐면 2천만 원. 자,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회사가 사업을 시작하는 그 절차란 얘기예요. 회계 프로그램도 실제로 회계 기장도 이렇게 시작돼요. 자, 엄책 등록해야 되죠. 엄 등록에다가 엄 등록의 날짜는 수령일 1월 2020년 1월 3일로 등록해 주시고요.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이라고 했으니까 국민은행 당좌, 그다음에 시작번호는 가차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51230001번부터 총 10매라고 했으니까 10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하면 되겠죠? 아니요, 누르시면 돼요. 문전 엄책 등록에 10개가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거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1월 25일 거 거래를 볼까요? 1월 25일 신한은행에서 5만불,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었다고 하고 차입을 원화로 교환해다. 상환 예정일이 2024년. 이게 좀 외화로 돈 빌린 건데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근데 우리 원화가 아니라 외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변에 우선 돈 들어온 거는 뭘로 빌린 거야? 원화로 현금으로 받았대요? 원화로 교환한 건 현금으로 원화로 교환했다. 현금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그 현금 입금 거래를 하면 되겠죠? 입금 시켜놓고서는 거기 돈 빌린 거는 외화 장기차입금, 외화 장기차입금으로 해놓으시고요. 거래처는 신한은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신한은행 해주시고 금액은 얼마가 돼요? 5천만 원 되겠죠? 5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1월 2일 거 음, 주식성 초과금 대변 예, 대변이요. 둘다 자, 여기 주식 발행 추가금 2천만 원은 대변에 써 주었고요. 현금을 따로 이렇게 차변으로 현금 여기 차변 현금 받았대잖아요. 최근에 입금 전표로 써 있어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더 좋아요. 실무에서도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실무에서 입금 전표를 처리하는 게 편할지는 모르겠는데 전표를 출력해서 그 결제 받아야 되잖아요. 걔를 갖다가 이렇게 저기 계정이 딱 2개만 되는 거 아니라면은 하나로 묶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전표 하나에 이렇게 다 표시가 되거든요. 요즘은 그 공인회계사회 시험 문제에서도 하나의 전표에 나타나게끔 하세요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면 전표가 2장이 나누어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증빙서류는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처럼 처리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1월 3일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월 1일 거래죠. 2월 1일 거래도 이제 아까 해보셨던 고정자산 등록해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에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대금은 취득세 및 등기비용 5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취득세하고 등기비용은 부대비용이죠. 그러면 자산 값에 다 포함시켜야 되죠. 그죠? 그래서 거기 고정자산 등록할 때도 보면 포함시킨 금액을 고정자산 금액으로 해놨죠. 보편적으로 우리 공인회계사회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등록하는 거 안 나오죠. 차이가 있는 거고 실무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등록하는 거구나라는 거 참고하시고 고정자산 똑같이 등록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건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건물 코드 번호는 6101 상공타워 취득일은 2020년 02월 01일. 건물은 제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정액법을 한다 그랬었죠. 기초가액에다 넣으면 안 돼요. 올해 취득한 거기 때문에 신규 등록한 것에다가 605만 원인가요? 650만 원, 605만 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내용연수는 20년 정액법 환관비 다 됐네요.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 해 주셔야 되죠. 그럼 다 현금으로 예금 처리를 했네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날짜는 2월 1일 날짜로 출금 전표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출금 전표로 해주시고 얘는 다 건물이죠. 건물로 해주셔서 금액은 605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한 고정자산 등록하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여기서 날짜 계속 진행되는 거 보니까 여기는 다 지금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죠. 근데 별반 어렵지 않죠. 앞에서 많이 연습해 보셨던 것들이라 그게 어렵지는 않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줄기차게 연습하게 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날짜가 며칠입니까? 2월 12일 날짜네요. 신한은행에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 1,500만원 이입했대요. 그럼 날짜는
얘도 일반 전표 입력해서요 12일 해주시고, 현금 입금한 거니까 얘는 입금 전표도 되겠죠. 그리고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금액은 1,500만원 입금이 됐대요. 그 다음에 3월 2일 거래.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거래 일어나는 거 가만히 보니까 회사 처음 설립하고 이런 절차 밟아야 되겠죠. 처음에 회계 처리할 때요. 예. 여기 출근계좌라고 2월 2월. 10일이고 네. 밥집은 출금. 입금이 아니라 출금. 보통예금 계좌로 출금해놨죠. 현금은 출금한 거고 통장은 늘어났고. 수희씨 말이 맞아요. 출금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날짜는 3월 2일 거래 볼까요? 자, 이번은 3월 2일 거래죠. 대한자동차에서 다음에 유형자산 구입에 따르면 또 고정자산 등록하라 그러겠죠. 대금은 법인카드로 결제했대요. 단 차량 취득에 따른 서울 도시개발공사 개발공채 액면 15만원 현금으로 구입하고 즉시 공채의 현재 가치 11만 5천원에 매각을 했다. 여기 나머지 차액은 다 고정자산에다 포함시켜 주는 거라 그랬었죠. 그래요. 자, 그러면 우선 고정자산 등록부터 해야 되니까 고정자산 등록에다가 가서 여기 승용차 자산은 208 차량 운반고를 해주시고요. 코드 번호는 6102, 자산명은 승용차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취득일은 2020년 3월 2일 종률법 되어 있고요. 여기 취득 단가는 300만원이라 그랬었는데 300만원 중에서 35,000원 포함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규 금액에다가 303만 5천원 303만 5천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용연수는 5년이라 그랬고 정률법 제대로 되어 있고요. 다들 입력 끝났죠? 자, 요거에 대한 전표 입력해 주셔야 되겠네요. 근데 여기 증빙서류는 별도로 없죠? 그럼 어디다 입력해?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셔야죠. 일반 전표에다가 날짜는 3월 2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분은 처변에 차량 운반구 해주시고요. 금액은 303만 5천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돈 지급해야 될 거는 미지급금으로 거래처는 대한자동차로 해주시고요. 나머지 금액은 35,000원 현금으로 지급한 꼴이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차액은 현금으로 35,000원 지급한 걸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128페이지에도 오시게 되면 그 회계 충전서에 대해서 설명 또 한번 나오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울 때는 얘 처음 설명 들으시면서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몇 번 해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어려웠던 것들도 여러분이 반복해서만 복습하시게 되면 많이 익숙해지십니다.
거기다 별표 하나 해놓고서는 얘는 난이도가 있는 것이고요. 세무 2급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무 2급에서 이런 회계 처리가 나오니까 참고로 받으시고, 지금은 운용사 2급을 하는데 벌써 나왔죠. 그런 내용들 천천히 한 번씩 읽어봐 주세요. 이번엔 4월 10일자 거래 볼까요? 앞서 유형자산 구입 시 결제한 법인 신용카드 대금 300만 원이 신한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됐다는데, 얘는 지금 미지급금을 해놨으니까 미지급금 빼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날짜는 4월 10일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 미지급금 거래처는 아까 어디였었어요? 신한카드로 해줘야 되겠죠? 신한 비자카드로 됐다 그랬으니까 비자카드로 금액은 300만원 해주시고요. 빠져나간 거는 보통예금에서,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대네요.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신한 빠져나갔으니까 30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이것도 끝났죠? 그 다음에 4월 12일 거래 볼까요? 상품 매입, 상품에다가도 동그라미, 지금은 여러분 다 상품이니까 그냥 신경 쓸 거는 없겠지만, 일단 얘는 지금 상품 거래하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원가격 그 거래하고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무회계 풀 때에는 다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매입한다 그랬으니까 또 우리 구매 관리를 해서 물류 관리해서 등록해 줘야겠구나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선 내용들 보시고 물류 관리 가셔가지고 입고 입력해야 되겠죠. 입고 입력 클릭, 날짜는 4월 12일로 해주시고요. 증빙서류가 지금 매입했는데 그리고 얘는 또 시험 문제도 있잖아요. 기출문제도 가만히 보면 당연히 매입을 해야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 문제도 항상 매입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매입 구매 등록해 주시고요. 건별,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상공 디지털에서 백두전자에서 갖고 왔네요. 백두전자에서. 자, 거래대금 보니까 지금 어음으로도 받은 거 있고 외상으로도 있죠. 그죠? 어음 거래도 있고, 후문제는 혼합으로 선택해 주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사갖고 온 것은 상품 사갖고 온 것이고요. 우리 아이패드 등록하는 거 수량은 30개, 그 다음에 금액은 단가 50만원 이렇게 해놓고요. 어음 받은 거, 어음은 500만원 받았대요. 나머지는 다 외상으로 되어 있죠. 됐네요. 그 다음에 전표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송,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서 날짜 4월 10일 거 조회하셔야죠. 4월 12일 여기서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표시해주고요. 자, 외상매입금 있고, 그 다음에 지급어음, 지급어음은 이제 우리 또 자금 현황 등록해 주셔야 되죠. 우리가 지급했으니까 여기서 지급어음 나왔을 때 F3 눌러야 되죠. F3 눌러주시고요. 어음번호 우리가 또 입력하면 돼야 안 돼요. 우리 어음 등록 해놨죠. F2 눌러가지고 거기서 번호 몇 번 발행했대요. 1번 맨 위에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어음 종류는 어음, 발행일자는 4월 12일, 만기일자 며칠로 해놨어요? 2020년 8월 12일로 바꿔서 입력해 주시고요. 국민은행에서 지급하는 거 맞고 다 됐죠? 닫기 누르시면 돼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높아심에 여기 어음에다 등록을 해줘야 될지 왔다리 갔다리 한다, F2 눌러보면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있으면 그거 사용하면 되고 쓰면 틀려요. 중복 등록했다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F2 눌러서 있는지 없는지, 있는 거 사용해야 되지 별도로 등록해주면 안 돼요. 등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어음번 써도 또 나와 있는 거. 그래도 돼요. 근데 왜 그런 헛수고를 하느냐 이거지.
시간이 너무 들을 것 같죠? 참고로 그렇게 조회해서 또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4월 12일 것까지는 입력이 끝났죠? 얘도 앞에서 해봤던 것처럼 별반 어렵지 않게 익히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4월 25일 거래네요.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세금 12,500원 지원 87,500원 이자 입금때 이거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야 되겠죠? 뭐 지금이야 일반 전표 입력인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인지 구분은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날짜는 4월 25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지금 이자가 입금된 금액이죠? 입금된 건 그 차익이 얼마인가? 87,500원. 그러면 차변에 얘는 보통예금이 증가한 거죠? 보통예금에다가 거래처는 신한은행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87,500원 써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차익은 뭐예요? 세금 먼저 낸 거죠? 선납세금으로 써주셔야 되겠네요. 선납세금에서 12,500원 대변에다가는 이자 받은 거죠? 이자 수익 1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됐네요. 자, 5월달로 넘어가요. 5월달 사무용 소모품 15만원 구입하고 대금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소모품 구입 시 비용 처리하고 있다면 소모품비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5월달에 3일 해주시고요. 현금 출금연표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정은 소모품비라고 써줘야 되겠네요. 소모품비 비용 처리법이죠? 여기서는 당연히 800번일 거고요. 금액은 15만원 됐고요. 그 다음에 5월 15일 거래 단기 시세 차익 목적 단기 매매 조건 써줘야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유통주식 300주 액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기 매매 조건은 시가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6,000원에 매입했다 그러면 금액은 180만원 될 거고, 매입 수수료 3만원은 얘는 반드시 별도로 기록해 주셔야 되죠? 됐어요. 그러면 날짜 15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 단기 매매 증권 하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계정 뭐라고 써야 돼요? 근데 코드번호는 똑같잖아. 아닌가? 그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금액은 18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은 몇 번대? 그렇지.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로 써주셔야 돼요.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3만원. 자, 얘를 당좌수표 발행했다 그랬었죠? 당좌이금 어디거? 국민은행 거요. 금액은 183만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됐네요. 거기 또 밑에 있는 회계 충전소 그래갖고서는 우리 계정 여기 운용사 2급에서는 국제회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요가 조금 낯설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찾아서 써주시면 되고,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내용들 별표하고 하나 해놓고서는 지금 익숙하게 언제까지 시험 자격증 딸 때까지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월 20일 거래 볼게요. 증빙서류 보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나왔죠. 자,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중 1,320만원은 동점 발행 약속, 동점은 거래처죠. 그럼 우리 받으러 옴이라고 등록해 주셔야겠죠. 처음 받는 거니까. 잔액은 BC카드로 결제받았다. 두 가지로 나와 있죠. 금액이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세금계산서도 발행했네요. 그죠? 1,300만원짜리 반반. 자, 그러면 우선 날짜는 매출 했다 그랬으니까 얘 뭐부터 해야 될까요? 물류관리부터 해줘야 되죠. 출고 입력 해주셔야 되겠고, 그
날짜는 5월 20일. 그 다음에 증빙서류는 건별, 그 다음에 과세, 거래처는 어디다가 미출을 했냐면 한라의 통에다 했네요. 자, 수금 구분은 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그럼 얘도 혼합으로 해주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판매한 것은 상품, 그 다음에 아이패드, 수량은 (2640) 수량은 20개. 단가는 120만원, 2640만원 중에서 우리가 어음으로 받은 거는 1320만원은 어음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카드로 받았다 그랬죠. 1320만원은 카드로. 그래서 외상은 없고 전표 추가 누르고 근데 지금 세정씨 건 계속 그러잖아. 아까 그러다가 괜찮았다 또 이게 왜 듣다 안 듣다 그러지? 일단 요거까지 마무리하고요. 5월 20일 걸로 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고요. 바드럼에 대한 건 전 처음 받은 거니까 기록해 줘야 되죠. F3 누르셔서 처음 받은 거니까 일반 약속 어음에다가 어음번호 직접 입력해 줍니다. 자, 31110001 발행일 5월 20일, 만기일은 2020년 8월 20일, 지급은행은 기업은행, 지점은 없고요. 일단 여기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미수금이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고 바꿔줘야 될까? 외상 매출금으로 해주면 되고, 거래처 주의하셔야 되죠. 거래처는 어디로? BC카드로 바꿔주셔야죠. 이렇게
날짜는 5월 26일, 교재 134페이지예요. 134페이지에 5월 26일 한라 유통으로부터 상품 대금으로 결제받은 BC카드 대금 1,320만원 중에서 카드 수수료 2%를 차감한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얘기하죠. 지금 여기 BC카드는 지금 미지급 아니 외상 매출금으로 해놨던 거잖아요. 그러면 날짜는 5월 26일로 해주시고요. 5월 26일 이거 출고 입력이 아니지? 일반 전표 입력에서요. 5월 26일 차변에 지금 우리 외상 매입금 회수하는 거죠? 외상 매출금. 그래서 수수료 우선 차변 대변부터 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상 매출금 회수하는 거니까 외상 매출금은 금액이 주어져 있죠. 거래처는 한라유통 해주시고요. 계산기 안 두들기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1,320만원 얘를 받는데 지금 차변으로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 나와있나 계산이? 1,293만 6천원 들어왔대죠. 2% 곱하기 주게 되면은 26만 4천원 나오나요? 자, 이렇게 카드로 결제 받았는데 지금 카드 결제 대금 들어오면서 거기 수수료 좀 생겼죠. 그 수수료 계정 뭐라고 쓰라고 돼 있었어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매출 채권 그 카드 수수료 그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시험 보다 보면 헷갈려. 자, 그래서 3번 매출 채권.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뭐하고 좀 똑같아요. 우리 받으러 은행에다가 매각하는 거래하고 똑같죠. 신용카드도 지금 일면에서는 지금 그렇게 본다 그랬죠. 근데 여기 운용사 2급 시험에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그 매출 그 수수료는 지금 뭘로 계정 처리하고 있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처리하고 있죠. 받으러 오고 똑같이 처리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금액은 26만 4천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28일 거래 볼까요? 현금 지출 내역서에 따라 출장 여비 지급하다. 지금 이거 돈 지급한 거죠. 그러면 얘는 가지급금 지급한 거죠. 가지급금 지급하게 되면 누구한테 돈 줬는지 꼭 써놓으라 그랬죠. 날짜는 일반 전표 입력해서요. 5월 28일 거 쓰시면 되겠고, 차변에는 가지급금 써야 되겠죠. 가지급금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홍길동 우리 근데 여기 써놓은 거래처가 없죠. 지금 등록을 안 해놨지만 반드시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이거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으면 굳이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담당자. 그래서 그냥 거래처만 이렇게 써놓는 건데 실무에서는 꼭 쓰시라는 얘기죠. 보통 자격시험 문제에서 그 거래처에서 홍길동 꼭 조회는 해보셔야 돼요. 있으면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60만원 지금 지급한 것이고, 얘는 지금 현금으로 지출했다 했으니까 차변이 아니라 출금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셔도 되겠네요. 자, 이제 5월달 거 끝났고 6월달 걸로 볼까요?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 100평을 취득하기라고 계약금. 거기다가 토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계약금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토지를 취득하는 부대비용입니까? 토지로 기록해야 됩니까? 계약금이라 그랬으니까 계약금이라고 쓰면은 선급금 써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설명해 드렸던 그 내용, 여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형자산에 대한 계약금은 차변에 뭐라고 쓰라고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써야 된다 그랬었죠.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주시고요. 금액은 300만원. 대변에다가는 지급했다. 보통예금에서 나갔네요. 대변에다가 보통예금 신한은행 걸로 써주시고 30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 건설 중인 자산 저기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뭐 까먹지 않겠지만은 혹시나 해서 복습을 갖다가 하시라는 차원에서 입력해 놓으시라고. 자, 이번에는 6월 12일 거래 볼게요. 출장사원 홍길동으로부터 내용 불명 송금액 50만원 은행으로 받았네요. 그럼 얘는 가수금 쓰면 되겠죠. 그럼 날짜는 6월 12일 거래로 해주시고요.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대요. 어디 보통예금? 신한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고 얘기했고요. 금액은 50만원. 대변에다가는 가수금 써주셔야 되겠네요. 끝. 계정 물어본 거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6월 20일 신한은행에서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5만 불 중에서 자금 사정이 호전되어 2만 불의 현금으로 중도 상환하다. 단 차입 시 1달러당 환율은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050원이래죠. 1,000원 빌리고 1,050원 갚아야 되니까 50원만큼 갚는 그 금액만큼은 지금 손해가 나고 있죠. 얘는 외화 환산이라는 용어 쓰는 게 아니라 외환 차손, 외환 차익 이렇게 쓴다 그랬죠. 실제로 했다는 거. 그냥 일단 6월 20일 거래. 차변에는 일단 외화 장기 차익금 갚는 거죠. 그래서 외화 장기 차익금 거래처는 어디였었느냐? 신한은행이었었죠. 금액은 2만 불만 갚는 거예요. 그죠? 5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이 빠져야 되겠죠. 2천만원 빼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지금 우리가 얼마를 주고 있어요? 5만 불. 2만 불 곱하기 50 해줘야 되겠죠. 이 계산기 꺼내야겠잖아. 2만 불 곱하기 50원 해주게 되면 100만원이 손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외환차손이죠. 외환차손 금액은 대변이 아니라 차변이에요. 100만원 해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다 뭘로 갚았대요? 현금으로 했다. 이렇게 지금 계정이 3개가 나오잖아요. 이 출금전표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죠. 계정이 2개 이상 넘어가면 현금 들어가 있는 거 별도로 차변, 대변, 대치전표로 작성해 주세요. 101 현금으로 해서 2,100만원 이렇게 현금 지출이 됐다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답안지에서는 다 그냥 현금으로 해놨죠. 내 출력하면 2장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6월 25일 출장에서 돌아온 사원으로부터 5월 28일 날 지급한 여비 계산에, 계산이라는 것은 대략 계산했다는 뜻이라 했었죠. 아까 얼마 지급했어요? 60만원 지급했었죠. 다음과 같이 정산하고 잔액은 격리과에 현금으로 반납을 했대요. 그럼 이 사람 60만원 가져가서 현재 얼마 썼다는 얘기? 58만원만 쓰고 2만원은 반납했다는 뜻이죠. 거래처와의 식사대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고 출장 갔을 때 접대비는 반드시 구분하세요 라고 해놨던 거 기억나시죠? 자, 날짜는 6월 25일로 해주시고요. 우선 제가 가지급 정산할 때는 가지급금부터 무조건 다 없애라 그랬어요. 대변에 가지급금 134번에 60만원 먼저 다 없애주시고, 지금 현금이 해야 되네. 현금 얼마 받았어요? 현금은 2만원 받았죠? 2만원 받고, 그 다음에
접대비 써주셔야 되죠. 접대비 800번대로 얼마가 발생했대요? 13만원 나왔네. 나머지 금액은 다 여비교통비로 하면 되겠죠. 여비교통비 800번대로 나머지 금액 다 해주게 되면 45만원 60만원 딱 끝났죠. 아 근데 이거만 끝난 게 아니네. 문제 또 뭐 있었어요? 가수금 정리해 줘야 되죠. 그럼 차변의 여비교통비는 나중에 주고 차변의 가수금 50만원 들어왔죠. 대변에는 뭐라고 써 있었죠? 얘가 상품 주문 대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선수금 해주셔야겠네. 선수금 거래처는 한라유통 거 한라유통 선수금 50만원 이렇게 바꿔주고 차변에는 나머지 아까 45만원 여비교통비였죠. 여비교통비 800번대로 해주시면 45만원 끝났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월 바뀌네요. 7월달 상품을 매입하고 한라유통 발행 약소금 배서 지급하다. 배서 양도하는 거죠. 근데 어음의 배서는 매각거래로 처리하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죠. 매각거래로 처리하라는 것은 매각거래 없어지는 거니까 받으러 없애버리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수수료 나올 일은 없잖아. 그 뜻이니까 날짜는 7월 매입에 따랐으니까 얘는 전 7월 달부터는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처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처리해 주셔야겠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증빙서류가 전자생계에서 나왔으니까요. 날짜는 7월 5일로 근데 매입이잖아. 그죠? 뭐부터 한다? 물류관리. 그러면 매입에 따랐으니까 입고 입력 해주셔야죠. 입고 입력 날짜는 7월 5일. 자, 건별이고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백두전자에서 사갖고 왔네요. 자, 이건 어음거래니까 혼합을 해줘야 되겠죠? 혼합해 주시고 상품 사갖고 왔대요. 수량은 20개, 단가는 60만원짜리. 자, 금액은 어음으로 지급을 했다고 했으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1320만원. 자, 입력 끝났으면 전표 추가 눌러주시고 전송.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서 7월 5일 거 조회. 세금 계산서는 오늘 받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상품 지급어음. 자, 우리가 발행한 거 이제 얘는 지금 지급어음 우리가 발행한 거 어음 등록해 놨었던 거죠. 그죠? 번호 몇 번 사용하래요? 우리가 사용했던 걸 주는 거네. 받았던 거를. 그죠? 다시 지금 배서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어음을 우리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받으러 어음을 갖다가 주는 거죠. 그럼 여기 지급어음이라고 써 있는 거 바꿔 주셔야 되죠. 여기 동그라미 쳐놓고 잘 구분하셔야겠죠, 이거. 그죠? 여기 받으러 어음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왜? 배서 양도된다 그랬으니까. 거래처는 이 어디로부터 받았던 거예요? 한라유통한테 받았던 거죠?
거래처도 달라지고 있어요. 한라유통으로 받으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 인전 줘야 되죠. F3 누르셔서 할인이 아니라 뭐예요? 배서. 그럼 3번 써주셔야 되겠고요. FE 하면 받았던 거 있겠죠. FE 눌러보시게 되면 한라유통에서 받아 보도한 적 있는 거 선택하셔서 불러오시기 하면 되겠고요. 자, 지급 거래처는 어디다 지금 얘 주고 있어요? 백두전자한테 주는 거죠. 여기 지급 거래처에다가도 백두전자 배서양도하는 거 어디에 주는지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F2 눌러서 백두전자한테 넘겨주고 있네요. 여기도 별표 하나 해놓고서는요, 연습 좀 해둬서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수정할 게 몇 군데가 되니까 배서 양도에 따르면 일단 계정 바꿔줘야 되죠. 그러니까 물류부서에서 회계부서로 자료가 넘어오게 되면 여러분 계정이 맞는지 꼭 다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거기서는 어음받았다는데 이게 지급업인지 받으러업인지 그런 거 구분하는 기능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기까지 마무리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7월 10일 13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7월 10일) 보유하고 있던 당기순이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00주 장부금액은 지금 60만원인가요? 60만원 한 주당 8,000원에 처분하고, 거래수수료는 증권거래세 15,000원을 지한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고 나오네요. 얘는 일반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될 사항이겠죠?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7월 10일로 선택. 7월 10일. 자, 일단 보유하고 있던 당기매매증권은 지금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대변으로 공정가치, 이거 외워두면 좋은데 그냥 107번이니까 당기매매증권을 우리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해놨었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없어지는 거예요? 60만원은 파는 거죠. 60만원 장부금액이, 그러니까 8,000원에 처분에 따르면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80만원 들어왔어요? 수수료 15,000원 빼줘야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이게 하는 거 봐요. 60만원에 팔았는데 지금 우리 차변 어디로 들어왔대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다 그랬죠. 어디? 신한은행으로. 아니지, 금액은 이렇게 80만원이 들어왔지만 수수료가 지금 발생했잖아요. 그럼 원래 20만원은 원료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수료는 나중에 계산하고 여기 대변에다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죠. 그죠?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20만원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수수료가 지금 빠져야 되죠. 그럼 이익 줄여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20만원에서 15,000원 제해주면 18만 5천원 나오죠. 18만 5천원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에는 똑같이 얼마가 줄어들겠어요? 78만 5천원만 들어오겠죠. 이렇게 해서 정확히 처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여러분님 뭐 시험 보시면서 시험 보러 가시잖아요. 그 연습장 한 장 달라 그러세요. 그럼 거기 나중에 반납해야 될 거지만 주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계산을 하셔가지고 기록해 놓은 다음에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 여러분 이거 시험 보러 가시게 되면
코팅돼 있는 시험지를 줘요. 필기 때도 그랬죠? 아니에요? 코팅돼 있어요. 실기 보러 가시면. 그래서 그 고리 동그란 거 있잖아요. 코팅된 종이 그렇게 해서 2장인가 이렇게 있었고 되게 허접해. 그리고 그거 보고 나서 반납하셔야 돼요. 그 어딘가 메모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종이 달라 그러면 종이 주거든요. 그 연습장도 저기 반납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계산해갖고 분기부터 먼저 해놓고서는 쓰시면 더 정확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7월 10일 거래 보시게 되면 회계충전소에서 설명 또 한번 쭉 나오고 있죠.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7월 19일 거래 볼게요. 7월 19일 상품 매출하고 대금 중 50만원은 현금으로 미리 받은 선수금과 상기했다 그랬죠. 선수금 계정 상기줘야겠네요. 800만원은 동전 발행 약속금 받으러 오면 되겠네. 그죠? 으로 받고 잔액은 배당금 지급 통지서. 이게 뭐라 그랬었죠? 현금이죠. 배당금 지급 통지서는 이거 돈 가지고 가면 배당금 주잖아요. 이렇게 현금으로 우리는 쓰면 된다. 별 희한한 걸 다 내죠 여기선. 자, 날짜 여기 매출 했으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물류관리부터 해야 되겠죠? 물류관리에서 매출이면 출고관리, 판매관리를 해야 돼요. 여기서 날짜는 7월 19일 입력해 주시고요. 얘가 먹통이 됐어. (7월 19일) 건별이고 세금계산서 발행했죠. 거래처는 한라유통. 그 다음에 얘는 혼합으로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판매한 것은 상품 아이패드 했었고 수량은 10개, 단가 120만원, 금액 중에서 현금으로 받은 것은 520만원, 여기 선수금 선급금으로 받은 거 상계줘야 된다 그랬었죠. 여기 50만원 이걸로 해주셔야 되고 800만원은 어음 받은 거죠. 받으러 어음으로 800만원, 나머지는 다 외상이겠죠. 나머지는 다 현금 받은 거네. 470만원은 현금 받은 거겠죠? 470만원은 현금에서 1320만원, 근데 여기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진짜 되게 헷갈릴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7월 19일 날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중 50만원은 현금으로 미리 받은 선수금과 상계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를 현금을 갖다가 선수금 현금으로 해줘야 될지, 그죠? 현금에다가 다 포함시켜서 520만원을 표시해야 될지, 이게 되게 좀 헷갈릴 수 있더란 얘기죠. 그죠? 그런 거 구분 잘 해놓으시고, 그 전자세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현금, 그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우리 배웠던 스마트 AI하고는 조금 다른 입력 방법이니까, 거기 세금계산서에 있는 내용만 보고서 거기다 현금 520만원 쓰면 안 됩니다. 자, 됐어요. 그리고 전표 추가 누르시고요. 전송한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확인하셔야겠죠.
메인 매출 전폐해서 7월 19일자로 확인. 세금계산서 우리 발급했어요. 상품 매출, 외상 매금 등등 수정할 거 있나요? 없나요? 외상 매출금 여기 지금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그럼 제 것도 틀렸네, 그지? 이건 내 것도?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넌 어떻게 해? 지워버려야지. 얘는 지워버리고 출고 입력에서 하나 뭐 전송한 거 어떻게 물어보지 말고 다 지워버리라 했죠 그냥. 다시 제 것도 안 돼. 나갔다 다시 들어가. 출고 관리 7월 19일 선별 과세 거래처는 한라 유통 후보는 혼합공개 상품 아이패드 10개 120만원 현금으로는 470만원 어음으로는 800만원 50만원 근데 이거 안 바뀌는데? 여러분 건 제대로 됐어요? 우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고 외상 매출금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변경이 안 되죠? 그 메인 매출 전표 거를 삭제하고 다시 그 출고 입력 가서 잠깐만 다시 하면 되더라고요. 얘를 삭제하고 출고 입력 가서 얘를 다시 입력하면 삭제 안 해도 돼요. 여기 입력만 다시? 네, 그 밑에 응. 이거 상대하는 거 거기만 남은 다음 다시 전표 추가하면 전송된 항목입니다. 그거 확인하고 다시 하면 돼요. 무시하고 막 입력했구나. 이렇게 도전 정신이 좀 있어야 돼. 하고 전표 추가. 전송 뭔가 이거 불안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되는데 고마워. 근데 얘가 뭔가 이렇게 전송하면서 뭐가 안 된 것 같아. 뭔가가 매끄럽지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7월 19일 거래까지 한번 쭉 다 입력해 보셨고요. 자, 식사들 하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 이 파트는 아마 오늘 거의 다 끝날 것 같기는 해요. 다 끝낼 생각은 없는데 입력하는 것만 일단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